레저 뭔지 알지? 네. 레저의 개념은 새롭지 않다는 건 과거에도 레저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도 얼마만큼 오래냐면 4세기야. Before Christ. 기원전 4세기에도 레저 개념이 있었어. 그때 에리스토틀 누구야? 어떤 새끼 거북이라 그래. 에리스토틀. 거북이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야. 터틀 들어가니까 막 듣기 평가할 때 에리스토틀 이러니까 거북이 얘기 아니야? 듣기 평가에 나올 수 있거든 에리스토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크놀로지. AC 놀랬지가 아니야. 이거 읽으랬더니 AC 놀랬지. 에크놀로지 뭐하다? 인정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했어. 그렇군. 인정했어. 엔게이지먼트, 음악의 엔게이지먼트, 참여는 음악의 참여, 레저하고 이어져. by which, 그 참여에 의해서 그는 refer to, 지칭했는데 활동이라고, 그리고 embodied, 구현된 경험이다. 음악이 뭐야? 음악에 의해서 그가 활동적인 것을 어떤 활동적이고 구현된 경험을 의미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음악의 참여는 뭐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음악에 뭐 하는 거? 직접 연주하고 부르는 거, 참여.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현된 경험을 얘기했어. 멜로디에 대한 또는 드라마에 대한 또는 시에 대한 또는 춤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음악적인 참여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함께 따라 부르고 싱얼롱하고 춤추고 막 즐기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뭔데 일종의 여가 was an important. 그런 의미에서 음악에 대한 참여는 쌍하이폰 빼고 음악에 대한 참여, 그런 의미에서 as leisure, 레저로서 인정했다. 레저가 was an important element, 중요한 요소다. life, 아테니안, 아테네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으로서 음악에 대한 참여를 가리켰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우린 이게 지금 어법 문제가 아니니까 레저 활동,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음악에 대한 뭐다? 참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다음번에 이어질 질문이 어떤 단어가 매칭이 되는지 봐봐. 2번인데 우리 주어진 문장에 경험이 있었어. 경험 확실히 있었잖아. 경험이다. 음악이 뭐다? 꽃. 음악에 대한 참여가 구현된 어딨어? 경험. 구현된 경험. 구현됐다는 건 뭐야? 자연스럽게 다가온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구현된 경험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순서 문제 풀 때 개 중요한 거잖아. 있으면 땡큐인 거. 그러한 예술적 뭐.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말에서도 그러한 할 때는 뭐야? 앞에 이미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단서는 서치야. 그러한 예술적 경험, 음악 경험이지. as a novel. novel이 뭐였어? 이것도 저거랑 헷갈리면 안 돼. novel은 뭐야? 참신한 소설 말고. 노블은 귀족. 귀족이었대. 좀 고상하지. 그러한 고상한 레저 시간의 사용으로서의 예술적 경험을 conceived. 이거 기억 안 나? conceive. 다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어? 안 들려? 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생각을 뭐하다? 품다. 기억나? 그는 뭐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경험들이 컨시브 이런 경험들을 이걸로 생각했다고. 아주 고귀한 사용이다. 레저 시간을 아주 고귀하게 즐길 수 있는 사용 방법이다. 레저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도 있지만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즐기는 게 아주 고상한 사용이다. 그리고 필수적이다. 뭐 할 때? 시민들의 사적인 행복을 지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가시 활동을 하는데 음악적으로 참여하면 굉장히 고상해지고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인물이 나와. 플라톤은 누구야? 플라톤이야. 이 사람이 좀 나중 사람이지. 이 사람은 반대니까 뭐라고 봤어? 음악이 means의 어부터도 뭐라 그랬어? 수단. 음악은 수단이다. For inculcating the citizen's moral character. 그 시민들의 밑에 나오지? inculcate 뭐야? 응? 안 들려? 가르치다, 심어주다. 지도하는 수단이라고 본 거야. 누구를? 시민들의 도덕적 성격을. 아, 여가가 아니네. 음악을 통해서 시민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대조인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야? 음악을 레저 활동으로 쓰는 거다. 아주 고상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쓰는 거고. 플라톤은 이거 품성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과목이다. 오케이? 그럼 니네 학교에서 음악 교육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게 니들한테 어떤 인성 교육이 목적인 거야? 아니면 너희들한테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야? 주장이 갈리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네의 여가를 아주 품격 있게 즐기는 시간, 여가 활동이라고 본 거고, 플라톤은 대조적으로 이걸 배워야만 마치 생활과 윤리 배우는 것처럼 음악을 배워야 도덕적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대조인 거야. 그가 뭐라고 불렀어? 그걸 배웠냐? 문서식을 에토스라고. 에토스. 이 에토스에서 educated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주장했다. 그것의 필수성을 시민의 뭐에 있어서? 교육.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의 주장이 조금 다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 자체는 인간이 참여하면서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활동이라고 본 거고, 수준 높은. 플라톤은 배우기 싫어도 배워야 인간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야. 음악을. 음악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 차이야. 근데 이때 살짝 빠져나가면서 봐봐. 플라톤의 주장이 좀 어때? 넓어 아니면 좁아? 플라톤의 주장은 교육적인 목적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처음에 레저 활동이라는 주장에서 좀 더 확대된 견해를 가졌어. considering 음악을 fulfill 충족시키다. 네 가지 기능을 충족시킨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니까 당연히 모두 들어갔겠어. 여가도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 여가를 위한 음악이야 했더니 플라톤이 교육을 위한 거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 그것도 들어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포함한다. 여기 레저지, 어뮤즈먼트, 여가, 오락이니까 오락거리가 되기도 하고 making the best of.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있나? make use of가 사용하다요. 또는 a moral function. 이게 바로 플라톤의 주장이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주장까지 먹어버린 거야. 이 말대로 교육 기능도 있지. 그리고 purgation. 이것도 쭉 나와 있지? 뭘로? 정화다. 뒤에 똑같은 말. cleansing your soul. 뭐 하는 거다? 영혼을 맑게 해준다. 됐어? 그래서 은재가 오늘 쌤한테 나쁜 마음이 생겼어도 집에 들어가서 음악 들으면 약간 정화될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니네가 살면서 아무래도 노인들보다는 굉장히 모험의 연속이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고 있잖아. 음악을 들을 때만큼 어떻게 돼? 마음이 좋아질 수 있지.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틀리지 않았어. 음악, 여흥거리로서의 음악은 어뮤즈먼트 파크는 그런 거야. 놀거리, 여흥 이런 거야. 그래서 놀이동산을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는 건 알지? 그럼 어뮤즈는 무슨 뜻이야? 동사로 어뮤즈. 즐겁게 하다. 음악에 이제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음악과 춤의 여신들이 뭐야? 뮤즈 알아? 뮤즈? 이 뮤즈가 바로 음악과 노래의 여신들이야. 이들은 항상 즐거운 모습이지. 그래서 이 뮤즈에서 어뮤즈가 나온 거고 그들이 하는 노래가 뮤직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그러잖아. 허시연, 너는 나만의 뮤즈. 그건 뭐야? 즐거움을 나에게 주는 존재다 이 뜻이야. 뮤즈. 보통 남자 작가 예술가들이 자신의 롤모델이 되는 어떤 이성을 뮤즈라고 많이 불러. 뭐 진짜 로댕도 그 누구냐? 클라우드가 뭐
그거 있었잖아. 하여튼 그래서 여흥거리로서의 음악은 여겨졌다. as a medicine. 아까 영원 정화 있었지? 바로 어떤 어떤 일들이 저지르는 병폐를 뭐하는? 치료하는. 일상생활에 어떤 일들이 주는 노동이 주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은 건 하나네.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바로 이어지지 않아? 음악, 여가의 employment, 고용인데 뭘로 봐야 돼? 그냥 사용, 활용. 여가 활용에서 음악.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그것은 could contribute, 기여했다. practical wisdom. practical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 실용적 지혜. 그지?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지혜에 기여했는데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됐다, 해가 됐다.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거야. 솔센 reminds us. 솔센이 사람이야. 솔센이란 사람이 remind us,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하지만 솔센은 그럼 반대 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음악의 행위를 독려하긴 했지만 그는 분명히 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자유로운 교육에 받은 사람들은 리버티 자유 알지? 그지? 됐어. 리버럴 어떤 사람들이야? 자유롭게 배우는 게 뭔 줄 알아? 니는 대학 가면 배워. 리버럴 에듀케이션. 메이저 말고 교양이야. 얘 교양 과목은 마음대로 선택하잖아. 그래서 전문대 말고 4년제가 유리한 게 뭔 줄 알아? 4년제는 그 대학의 문과대학, 이과대학, 상경대학 다 있잖아. 니네 전공 과목 말고 교양 과목 선택할 때는 그 학교에 개설된 타 계열의 과목을 수강 신청해도 돼. 그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그걸 유니버시티라고 해. 근데 전문대학교는 그 관련된 대학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선생님이 내가 상학과 나왔잖아. 유물 관찰하는데 뭔가 미적인 어떤 감상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도 안 되겠지만 미학 개론을 들었어. 미학 개론. 내가 교양 과목 들은 거 나열하는 거야? 여성학 들었어. 왜 들었겠어? 사학과인데 여성학. 여학생이 많이 들을 줄 알았어. 갔더니 100명 수업이었고 100명이 정원이었거든. 대강의실에서 수강 신청 200명 됐어. 그래서 강의실 옮겼거든. 80%가 남자야. 실패.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사회 정치 제도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저쪽 다른 계열 학문이 있는 대학의 수강 과목 정치학과 애들이 듣는 그 정치 경제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 A+ 나왔어. 그런 게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야. 그럼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음악은 전공 과목이라기보다는 음악가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가의 음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양 과목으로서 교양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은 음악 같은 반드시 음악을 교양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면 안 돼. 능숙함이야. proficiency. 아주 능숙하고 탁월함의 정도의 목표를 두면 안 돼. 그게 attain, 획득되다니까 얻어지는 전문적인 음악가들에서 의해서 획득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유능함까지 목표로 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가 대학 가서 교양으로 음악 수업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그게 마치 클래식 연주자 달인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교양이야. 그냥 내 여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이 아닐 수도 있어. 수영장 가가지고 이제 막 배우다가 이게 좀 어렵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유 회원님 잘 못하셔도 돼요. 수영하시면 스트레스 풀리시죠? 그런 거야. 예. 우리 대회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러더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음악을 배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어떤 거다? 전문가적 수준이 되기보다는 어때? 그죠? 여기에 맞추면 안 되고, 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음악의 실행에 대해서 강조하긴 했어. 음악에 참여하고 활동해라, 연주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봐라 그랬어. 진짜 가수처럼 능숙하게 될 정도를 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부터는 노래방 고3이니까 노래방 안 가나? 노래방 가서 친구가 노래 못 부른다고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의 어떤 정화적인 개념인 거야. 오케이? 막 따라 부르면서. 그런 놈들 있지. 꼭 노래방 가면 너 노래하지 마. 그게 노래냐? 뭐 그럼 너 불러봐. 이렇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선생님이 대략 대략 800명, 1000명 됐나? 그런 대체육관에서 가요제 나가서 노래 불렀다는 사실을,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거 말 치하잖아요. 아씨. 그때 만약에 스마트폰이 인기 있는 시대였으면 영상 녹화해서 박제로 다 유튜브에 올렸을 텐데. 안타깝네. 대상사랑 뭐 줘요? 대학 가요제 출전 자격이 생겼어. 우리 대학 내 가요제거든. 대상 타면 우리 대학 대표로 MBC 대학 가요제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좋아하던 여자 선배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가서 계속 들여다보느라고 학교에 안 나타났더니, 그때 휴대폰이 있으면 뭐가 있어. 나한테 연락들을 못 해가지고 그 참가자를 빨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만에 나타나니까 곡 만들어준 선배가 또 어디 갔었냐고. 나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대상이고 밑에 금상이 있었는데, 금상이 대타 참가했는데 그 새끼 예선에서 떨어졌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야. 타이밍. 그게 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쉬는 날 타이밍을 잘 맞춰. 멀쩡하다가 쉬는 날 아침에 배 아프면 좋다는 거야. 꼭 그런 놈이 있어요. 자, 축구 얘기 가볍게 넘어가자. 지금부터는 삽입인데, 2점. 야, 2점이 그냥 생기지 않지. 어떻게 하면 2점이 생기는 거야? 그 정도 보라고. 2점은 바로 더 느린, 더 통제된 접근을, 그건 뭐야? 더 느리고 더 통제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장점은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더 느려지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지. 자, 슬슬 시작해보자.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뭐하나? 뛴다. quite back quickly. 굉장히 빠르게. 뭘 취하기 위해서? 이게 페널티킥이야. 초등학교 때 어때? 페널티킥 차봐 이러면 어때? 가속도 붙여서 차라. 여기 뛴단 말이야. 여기 찬다. 동시에 추진. 선택하면서. 요거 삽입이야. 그들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뭘 선택해? 어떤 쪽의 골대를 목표로 할지. 이게 아마추어 애들이야. 골대 딱 있잖아. 마음속으로. 오른쪽 차야지. 그럼 어때? 이미 정했으니까 골키퍼 이동 보지도 않고 그때 땅만 보고 이게 차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골키퍼 그쪽으로 뛰었으면 막히는 거지. 아마추어. 그리고 kick the ball. 공을 찬다. as hard as possible. 이제 방향은 정했으니까 as possible. 가능한 세게 차면 되는 거야. 이상하지? 세게 차는 것의 이점이 더 느린 건 아닐 텐데. 졸라 빨리 다닌다 그랬잖아. 1번 무조건 답 아니고요. 2번. 이러한 접근 방식이 뭐야? disadvantage. 단점이야. 아직 멀었단 얘기야 이게. 단점 얘기부터 나오면 빨리 뛰어가서 차는 건 단점이다. 그럼 어떻게 차야 장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빨리 뛰지 않는 거네. 그 얘기 나오면 주어진 문장 들어가면 되겠네. 뭐 나온다고? 빨리 뛰지 않는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이야. 자, 이러한 접근법의 단점은 바로 만약에 골키퍼가 추측했다면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다이브야. 골키퍼 막을 때 다이브 뛰지 할지를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 이게 웃긴다니까. 그냥 옛날 이 빨리 뛰는 방식은
차는 놈도 방향을 정해놓고 그 골키퍼도 차기 전에 난 이번에 무조건 오른쪽이야 이렇게 정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복불복 게임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발을 차는 걸, 공의 임팩트를 골키퍼가 보고 몸이 그쪽으로 반응하는데 시간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미 차는 걸 보고 뛰면 공 날라오는 거 못 쫓아간단 말이야. 뭐 신체가 반응을 못 한다 그래.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지, 부정 출발. 수영에서도 부정 출발. 뇌에서 판독하고 신체로 옮기는데 최소한의 과학자들이 뭐 몇 초라더라? 0. 몇 초라고 하는데 그거 이하로 만약에 출발이 이루어지잖아? 부정 출발이야. 삐! 바로 갔어. 근데 그게 0. 몇 초 만에 이루어지면 부정 출발이야. 왜? 인간의 신체 반응 속도는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없다. 너는 무조건 예측해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 박태환이 옛날에 그래서 한번 실격당했어.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삐박 뛰었거든. 느리게 해도 삐 풍덩 이렇게 들어갔거든. 근데 아 이거 0.3초를 넘지 못했어. 너 부정 출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어? 이거 진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 그래서 그게 과학자들이 수영 학회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서 룰을 정한다니까. 지금은 내가 알기로 0.3초인가 그래. 다 예측으로 보는 거야. 제일 억울한 놈은 뭐야? 룰이 바뀌어가지고 육상이나 수영이나 억울한 놈은 뭐야? 동시에 출발하는데, 나는 정상 출발했어. 옆에 놈이 부정 출발을 한 번 다시 하지. 다시 하는데 이번에 나는 처음으로 부정 출발했거든. 그럼 두 번째부터는 그냥 실격이야. 두 번 누적이 아니야. 육상도 마찬가지지. 남학생들 알잖아, 육상. 한 새끼가 땅 했는데 부정 출발했어.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한 번 다시 재출발시켜. 이번엔 내가 부정 출발하잖아? 너는 기회 안 줘. 넌 탈락이야. 그래서 어떤 놈은 작전으로 쓰는 놈도 있어. 심적 긴장감을 주는 거야. 첫 번째 일부러 부정 출발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쫄릴 거 아니야. 아, 씨, 이번엔 부정 출발하면 그냥 난 안 했어도 탈락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느리게 출발한다. 굉장히 스타트에 자신 있는 놈들이 써먹는 방식. 어쨌든.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의 단점은 골키퍼가 정확하게 어느 쪽이 다이브할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합리적인 기회를 갖는다. 그 골키퍼들이 그 골을 막을 수 있는, 슛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게 단점이야. 100% 골인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지만 there are few players, 몇몇 선수가 있는데 잉글리시 프리미어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런 애들이 누구야? Who have developed, 나름대로 발전시켰어. 상당한 다른 페널티 킥을 차는 기술을 연마했는데 이게 새로운 방식이지. 그들은 run only slowly야. 어떻게 해? 이거야 이제. 요새 많이 보겠지만 슬슬 오는 거야. 골까지 와서 to the penalty shot까지 샷 스팟 전 지점까지 와. 그리고 나서 take almost 거의 무슨 점프야? vertical. 자꾸 몸으로 보여줘야 돼. 슬렁슬렁. 채공 시간을 길게 두는 거야. 물론 이렇게 제자리 뛰기는 하지 않겠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차는 거야. 이렇게. 채공 시간을 길게 두는 거야. 도약을 한다 그랬잖아. 수직 도약을 갑자기 하는 거야. 높이 뛰는 거야 갑자기. into the air, 공중으로. 그리고 in the final stride, 마지막 보폭에서 높이 뛰는 거야. stride가 보폭이야. 마지막 걸음에서 높이 뛰는 거야. 뭐 하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서 공을 노리기 전까지. 거의 정확하게 away from 골키퍼의 다이브로부터 정확하게 거의 공을 멀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골키퍼의 다이브로부터 공을 멀어지게 한다는 건 뭐야? 반대로 차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물리적으로 알겠지만 막 뛰어오면 정으로 뛰어서 빵 차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 복불복이라고. 근데 계속 뭐 하는 거야? 느리게 떠오는 거야. 골키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야. 보다가 점프 딱 뛰면 골키퍼는 이미 어느 쪽을 정하고 뛸 거 아니야. 그럼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올랐을 때 골키퍼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그럼 착지하면서 반대로 차는 거지. 세게 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그 초국만 차도 되는 거야. 뭐 옛날에 누구야? 그 브라질 게 누구지? 네이마르? 걔가 그랬어. 걔가 이렇게 킥 차면서 슬렁슬렁 와. 거의 걸어오다시피 해. 그러다 마지막에 점프를 탕 이렇게 찬단 말이야. 근데 빵 차는 게 아니고 그 잠깐 선수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골키퍼 움직임 본 다음에 반대로 딱 차는 거야.
자, 그래서 방금 하드 랜딩. 그럼 어떻게 돼? 하드 랜딩은 높이 뛰었다가 떠오르면 어떻게 했어? 랜딩이. 아무래도 수직 점프가 높았으니까 랜딩이 어떻게 돼? 쿵 하고 떨어지겠지. 그 하드 랜딩은 생산한다. 강력한 인핸스드, 강화된 진자 운동 동작. 그러니까 가속을 붙여 뛰지 않아도 이거 알지? 수직 운동을 발차기 운동으로 바꿀 수 있잖아. 여기서. 힘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진자 운동을 만든다. 그것이 결국 파워 더 킥, 공에다가 킥에다가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가속으로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높이 뛰었다가 내리면서 쳐도 빵 세단 말이야. 오케이? 아이 또 수학 얘기를 해야 돼. 출발할 때 이래서 알아? 수영 동작? 이렇게 물속에서 출발할 때 배웠어. 손 이렇게 앞으로 벌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쭉 떴다가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아. 그 몸이 가라앉으면 이 힘을 이용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야. 높이 뛰었다가 떨어지는 걸로 방향만 바꿔서 차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25m 절반까지 갔어. 그걸로 이제 돌핀킥 하면서 이렇게 가면 가지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다가 벽 그냥 차고 가는 게 좋을 줄 알았더니 강사가 가르쳐줬는데 위로 점프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점프 뛰었다가 내려가는 힘이 벽에 전해지면서 앞으로 더 세게 나가더라고. 그거 똑같단 말이야. 킥 찰 때도 뛰었다가 가라앉으면서 그 힘으로 차는 거지. 발에 옮겨가지고. 자, 땀나네. 씨. 운동 부족인가? 우리 숨이 차서. 그것은 만든다. 그들의 슛을 더 어떻게? 강력하게. 그 컨벤셔널 어떤 의미였어? 컨벤셔널. 기억 안 나? 컨벤셔널. 어떤 의미야? 꼭 전통이 아니라. 이전에 판에 박힌 듯이 해오는 방식을 다 내가 컨벤션이라고 했잖아. 자, 정치를 따지면 컨벤션. 진보야, 보수야. 보수. 그럼 보수는 법을 바꾸자고 해서 안 바꾸게 되고 있어. 그대로 더 이거야. 그게 보수야, 보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난 이해가 안 돼. 요새 많이 쓰지. 진보적 보수. 보수적 진보.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불성설이야,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저 김옥균 같은 사람 뭐야? 진보야, 보수야? 진보지. 급진파. 배웠잖아요. 3일 천하. 배우지 않았어? 김옥균 아니야? 맞아요. 3일 천하. 3일 동안 권력을 얻고 개털렸지. 예? 자, 그래서 원래 하던 페널티 테이커, 페널티 슛 선수들이 뭐 어떻게 찼어? 빨리 뛰어와서 찼지. 걔네들보다 더 강력하게 찰 수 있단 말이야. 자, 5번 들어가고 그 기술은 요구한다. 엄청난 기술. 그 기술은 뭐겠어? 빨리 차는 거겠지. 자, 올라가서 장점. 그렇다면 이렇게 차는 장점은 종합적으로 더 느리고 좀 더 통제된 접근법을 가지면서 장점은 이 스트라이커, 공 차는 사람들이 can keep, 계속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골키퍼한테. 천천히 뛰어오면서 제자리 뛰게 할 때 끝까지 눈을 맞추는 거야. 아까 처음에 전통적인 방식이 뭐야? 막 뛰어오다가 보지도 않고 뛰어오고 자기 골 넣는 거지. far longer, 훨씬 더 오래. 그리고 only decide, 단지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방향을 찰지를 공을 언제? 골키퍼가 뭐 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 움직이고 나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니네들 하는 말로는 이 방식은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차는 거지. 확률은 당연히 높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 발곡 없나? 예전에 학원에서 수강하던 모학생이 체육대 결승전에서 페널티킥 얻었는데 굳이 지가 차겠다고 해서 헛발질해가지고 하고 나서도 쌍욕을 먹던데. 그런데 그런 거 잘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술은 요구한다. 어떻게? 끝까지 눈을 맞추는 기술. 구체적으로 설명했지? 그렇게 끝까지 천천히 와서 높이 뛰어서 끝까지 골키퍼 방향 보고 차는 그 기술은 당연히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하겠지. 하지만 연습만 한다면 분명히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몇 프로래? 90% 넘는다. 오케이? 손흥민도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꼭 페널티킥 자기가 찬다고 하는 거지. 오케이? 똥볼 차는 놈들이 보통 앞에 방식이야. 똥볼 뭔지 알지? 공 뻥 위로 날아가는 거. 우리 조카애들 이번에 아육대 열심히 보던데. 설마 니들 아육대 보는 거 아니지? 뭐냐? 고사 요새 라이즈가 핫하던데. 라이즈 앤톤. 라이즈 앤톤.
원빈. 요새 원빈이 누구야 했을 때 어? 아저씨 원빈 이러면 욕먹고 라이즈의 원빈 이렇게. 앤토니 그 가수 윤상 아들이야. 윤상 알아?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자, 삽입 문제 39번. 너 기출 저 시험지 내가 모의고사 준 건 다 풀었지? 다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화요일 수요일 날 또 한 세트 나갈 거야. 뭐 야 표정이 좋아야지. 또 주시는 거예요? 막 이래야지. 좋아하시고요. 아유 다 이 또한 지나간다. 어? 어? 야 생각해봐. 니네랑 나랑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해봐. 남은 33일보다 훨씬 더 긴 과정이거든. 근데 어느 틈에가 다 지났잖아. 순식간이야 순식간.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기억해 줄게. 자 이건 바로 들어갈게. 많은 부모가 굉장히 어텐티브 단어 이게 어텐티브 어텐드 뒤에 투 어텐티브든 어텐트든 어텐션이든 뒤에 투 없으면 참석이야. 투 있으면 뭐야? 집중.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굉장히 집중한다는 게 뭐야? 예민하다 이거야. 센서티브로 바꿔도 돼. 무엇에 있어? 우울증 신호에. 아니 그렇지 않겠어? 부모가 나왔다는 건 따로 전제하지 않아도 자식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야. 니네가 우울증 생기면 니네 부모님이 주목 안 해? 에이, 제가 왜 저러지? 이러냐? 자 특히 하지만 그들은 굉장한 실수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야. 우울증 있다는 건 감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미스테이크. 응? 이런 생각이 실수를 져요. 아동과 성인들의 우울증이 어떻다? appears the same. 성인 우울증과 거의 어떻다? 같다고 봅니다. 야 선생님이 우울증 걸리면 큰일 나지. 아동이 우울증 걸리니까 똑같이 보는 거야. 저 어떻게? 이제 네 글자로 설레발이를 치게 되겠지. 응? 설레발이가 뭐야? 오버 리액션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 영어 시험 4점 맞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시험 4점 받은 거랑 똑같이 반응하면 돼? 근데 요새 강남의 엄마들이 그 난리라고. 영어 유치원에서 단어 시험 10개 봤는데 100점 못 맞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이야. 그럼 어른들 who are particularly 특별히 슬프거나 우울증 있는 그런 어른들은 tend to have sleep 수면 장애가 있어. 우울증 있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become withdrawn 자포자기가 잘 돼. withdrawn이 원래 철회하다.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지. lack energy 에너지도 없고 이런 경향을 보인다. seem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른들은 seem to have a lower 더 낮은 능력이 있다. experience 기쁨을 경험하거나 기쁨을 경험하는 낮은 능력이 있다는 건 좋은 거 봐도 즐거워할 줄 모르겠지. 그지? 있어 우리 학원에도 선생님이 막 피자 사준다고 와 막 이 정도 그 정도는 너무 좀 ADHD인가? 그냥 선생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피자 사줄게. 왜 안 먹고 싶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우울증 증상이란 말이에요 보통 성인들은. 오케이? 종종 이거 네 글자로 얘기해요. hopelessness 희망이 없는 걸 뭐라 그래? 무기력함. 알아도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helpless는 도움이 없다는 건 무기력한 거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지. 무기력함. 이것은 사실인데 어떤 애들 공통점이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애들과 어른들이 다르다 그랬지. 하지만 이것은 어떤 아이들과 청소년들한테는 사실이 맞지만 어른들처럼 똑같이 나타나지만 어떤 일부에서는 나타나지만 하지만 거의 절반의 청소년들 who are depressed 우울증에 걸린 절반의 청소년들은 irritable instead of withdraw 뭐야? 포기를 안 하고 오히려 뭘 내? 짜증을 낸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성인 우울증은 뭐야? 걸리면 아니에요 안 할래요 이건데
이 씨발 내가 왜 열받아 이런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이게 어른과 애들이 다른 거야. 청소년들은 뭔가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잖아. 그럼 뭘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그럼 니네가 화를 막 짜증을 낸다는 건 뭐가 잘 안 풀린다는 얘기야. 우울증이 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막 어른들의 우울증 묘사하면 청소년의 우울증.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들은 may have boundless energy. 그들은 원래 boundless, 경계야, bound가. 경계 없는 아주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래서 뭐야?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처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 느끼면 분노, 아주 경노를 가지고 행동을 밖으로 표출하기 쉽다 이 말이야. 레이지가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뭐야? 늑대가 먹잇감을 두고 이빨을 드러내는 그게 레이지야. 경노라 그래, 경노. 우리 저기 누군가가 경노하셨다 뭐 이러서 난리가 났지. 응? 최상병 사태 뭐. I have taken care of. 나는 많은 우울증 10대들을 다뤄봤다. 그들의 부모들이 are loving. 사랑을 주고 아주 관심이 많은.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시한 대로 missed. 이런 게 하지만 놓쳐. 뭘 놓쳐? 그들의 자녀의 우울증은 증상을 놓친다. 아니? 다시. 우울증에 예민해. 근데 우리 애가 보통 어른들의 우울증은 축 처지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근데 얘가 기가 뻗쳐. 짜증이 많아지고 막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그럼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착각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울증인데 엄마는 뭘로 본다? 조증으로 본다고. 간단히 이해돼?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울하면 그냥 울로 나타나. 무기력함으로. 근데 애들은 우울증인데 겉으로 볼 때는 조증처럼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울증이 원래 한 통속인 거야. Mr. Their child's depression. 그들의 아들은 그럼 당연히 우울증이 나타나는데 너무 애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우울증을 안 볼 수 있다는 실수를. 왜냐하면 그것이 때때로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정상적인 아이들을 구별하기가 우울증 아이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가 뻗친 애도 있지. 그러니까 있잖아 진짜로 뭔가 좋아가지고 아싸 신난다 얘는 진짜 신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우울증을 겪는 애들이 행동이 더 거칠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이 잘 안 간다고. 얘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까먹지 않았냐고. 뭐야? A와 B를 말하다가 아니고 이거 식별하다. distinguish 같은 거.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 tell A from B 구별을 못한다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울증 발견이 어려워지겠지. 자, because parents 부모들은 may have adjusted 어떤 이러한 moodiness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되니? 뭐가 이상하잖아. 이러한 분위기. 앞에 내용에 분위기를 나타낼 말이 없는데. 지시어 디스가 단서가 돼서 분위기 나오겠어? 주어진 문장에. 정상적인 10대들은 have pages 단계를 갖는다. 그 단계에서 그들이 짜증을 낸다. 집에서는. 그리고 가끔씩 outrage도 분노야. 분노를 드러내는데 outrageous 아주 밖으로 드러나는 엄청나게 드러나는 outburst. 이게 외적 폭발이지. 아주 격한 감정을 burst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 집에선 짜증내고 경로를 드러낸다고. 이게 바로 청소년의 무슨 상태야? 기분 상태. 집에서 갑자기 짜증을 내고 막 경로를 보이는. 부모들이 이 분위기에 슬슬 뭐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미 적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놓칠 수 있다. 10대 rage 그들이 소유한 분노나 짜증이 감정적인 우울증의 고통임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에만 오면 뭐 내는 애들. 여기도 있냐? 밖에서 잘 놀다가 집에만 오면 짜증내는 애들. 우울증은 아니야. 그냥 습성이 그래. 왜? 엄마가 만만하니까. 그 애들 많아. 밖에 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밥 먹었니? 먹었어! 이런 애들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울증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엄마는 이미 얘가 어려서부터 좀 짜증을 잘 내는 예민한 성격을 알고 있잖아.
그럼 우울증은 없는 상태였다고 그냥 예민한 거지. 근데 행동이 똑같다 보니까 우울증 증상하고 똑같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우울증 때문에 하던 행동을 우울증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분위기 무디네스 때문에 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난다고. 그럼 정확하게 얘가 우울증에 빠져들 시기를 판단할 수가 없겠지 부모는. 오케이?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얌전하고 정말 차분했던 애가 집에서 짜증을 낸다면 금방 발견하겠지. 그지? 근데 원래부터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미 뭐 했다? 부모들이 이러한 분위기, 짜증내는 분위기가 원래 아이가 그랬다면 그 분위기에 may have,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이미 정리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구별하니까 어렵단 말이야. 진짜 우울증이 왔을 때. 그지? 뭐라고? 어떨 때가 힘든 거야? 우울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구별하기 힘든 게 뭐야? 애가 원래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분위기의 아이였다면 그게 원래 성향 때문인지 우울증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때요? 어렵단 얘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 이성 친구랑 헤어졌어. 굉장히 우울하게 돼서 짜증이 막 났거든. 근데 얘는 원래 이성 친구가 없을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오면 엄마한테 만만하니까 짜증을 냈던 애야. 근데 집에 와서 헤어져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짜증을 또 내면 저 새끼 또 왜 저래 그 말이야. 그 우울증이면 심각하게 걱정해줘야 되잖아. 또 왜 그런 거야? 무슨 문제 있어?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아씨 그러면 저 새끼 또 저러네 또 저런다 또 이런 뭐야. 우울증을 캐치하고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이것은 결정적인 이유다. 바로 부모가 필요하다. 뭘 느껴야 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의지해야 돼. 의지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turn to depend on이랑 똑같아. 뭔가를 향해서 돌리는 거니까. 어떡하죠? 이렇게 돌리는 거야. 누구한테?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니네 오은영 박사님 그 금쪽이 한두 번이라도 받겠지만 처음에 상담하러 나온 부모들 뭐라 그래? 저는 저거 제가 원래부터 저래가지고요. 특별한 의미를 안 뒀는데 왜 오은영 박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이는 미세한 저 변 차이가 있죠? 보이세요? 그런 내용 말씀드리니까 저거 부모님 찾아내기 힘들죠. 얘는 지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는 어땠는데? 옛날이랑 똑같은데 얘가. 똑같이 나한테 짜증나. 그거 있잖아. 엄마 아빠 구타하는데. 있었어. 엄마 막 싸대기 때리고 그런 애 있었어. 근데 그게 심각한 어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문제가 어렸을 때 애교로 봐줘도 문제가 생겼으면 인지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그냥 스킨십 하는 거 좋아해서 막 와서 툭툭 치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밖에서 왕따 당하고 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걸 구별을 못한 거야. 실제 사례야. 집에 와가지고 엄마 막 이러던 애였어. 근데 어차피 맨날 엄마한테 이렇게 표현을 때리면서 하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이씨 엄마 이렇게 주먹으로 날린 거야. 근데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원래 저렇게 휘두르는 거 좋아하니까 저것도 행동이 과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 오은영 박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한 동시에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엄마를 툭툭 치는 행위라도 툭툭 치니까 처음에는 애교고 관심의 표현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한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우울증에 빠진 걸 엄마한테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쟤 원래 저래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울증 캐치가 안 되는 거지. 됐냐? 생각에 앞서는 게 뭔 줄 알아? 이것보다 먼저 행동하는 신체 부위가 어딘 줄 알아? 수능집에 나온 거야. 발이래. 발끝이 지금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봐. 의식하지 않아도 발끝은 전부 다 입구를 향하고 있을 거야 지금. 빨리 가. 우울해하지 말고 끝까지 말고 잘해야 돼. 뭐야? 올라봐.